미연준의 매파들? 매파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7월, 이번 달에도 0.75p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래거나 뭐 그렇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계속 비슷할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시장이 충격이나 타격을 먹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죠. 어차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구나. 이런 거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충격은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지 않을까, 작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미국의 그 GDP를 계속 낮추고 있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 역성장할 거고, 골드만에서는 1.9에서 0.7% 정도 이렇게 자꾸 낮춰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빠른 금리 인상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구나. 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죠. 그죠? 일본 아베 그 총리의 피습 사건이 올었었죠. 아까 낮에만 해도 심폐정지 상태였는데, 금방 들어온 얘기로는 아마 지금 사망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인도가 설탕, 이런 거 지금 그 약간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밀하고 설탕에 이어서 드디어 밀가루까지도 이렇게 좀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네요. 12일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수출할 수 있는 약간 규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식량주 같은 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큰 영향 안 줄 것 같은데, 아까 비료사료주들하고 수산 관련주 뭐 이런 걸 살펴보다 보니까 그동안 또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많이 조정을 받아서 다시 대바닥권에 와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직 그 좀 확정 가능성을 시사했죠. 이게 시장에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전쟁 중일 때 시장이 계속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는구나. 이런 좀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되고 쉽게 빨리 좀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굉장히 좀 길어지거나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행 20간을 잠궜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안 그래도 가중난이 있는데 더욱더 좀 가중이 되지 않을까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갑자기 태양광 풍력 관련주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됐는데, 전기주들도 많이 흔들리고 사실은 다시 다 돌아나갔죠. 다시 제자리로 왔고, 그리타를 지금 당장 뭐 다 좋아진다 해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종목들이, 에너지주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것도 힘들어요. 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쪽 활성화시키려고 있기 때문에 급락한다기보다는 한두 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 이 정도만 왔다. 그 조선주도 많이 밀리고 그때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좀 왔다 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그 호밀밭을 좀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있죠. 러시아에서 식량 무기화를 하려는 얘기들이 있죠. 그만큼 식량이 지금 굉장히 식량안보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지금 각국에서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도가 밀가루 같은 거 수출 규제한다든가 이런 반응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이런 그 자국의 어떤 식량보 이런 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식량안보가 되는 거죠.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이렇게 좀 흘러갑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에 26조를 투자합니다. 공장 착공을 한다고 하네. 배터리 시장을 중국 CATL이 좀 많이 잡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LG엔솔이라든가, 그죠? 삼성S라든가, 우리나라 또 어제 살펴본 기사로는 우리나라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이쪽 배터리 관련한 특허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저희는 얘기를 해드렸고, 프랑스 CPI가 5.8%,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26조를 풀어서 인플레이션 완화할 수 있는 좀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초에 벌써 34조 원을 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60조 가까이 이게 푸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인플레 잡으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에너지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프랑스가 원전 기업 EDF가 있어요. 국유화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라에서 통제를 좀 하겠다는 얘기죠. 이유는 그린 텍스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어제 또 원전주가 또 굉장히 좋아졌고, 오늘은 하루쯤 좀 쉬어가는 이런 좀 모습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죠? 자, 몸집 불리는 글로벌 해운사 HMM 얘기가 좀 있는데, 다음 주 중장기 투자의 계획을 좀 발표한다고 하네요. 잠깐 볼까요? HMM. 쭉 훑어볼게요. 그럼 이제 7시 정시 시작이긴 한데, 여러 가지 그냥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한두 종목도 정도는 좀 이렇게 앞서서 볼 수도 있어요.
자, 몸집 불리는 글로벌 해운사 얘기가 있습니다. HMM이 다음 주에 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HMM 주가가 사실은 차트만으로 보면 이식겨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이식겨선 기준으로 제가 다 주가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엄연히 깨져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면 당연히 그 지켜준 거예요. 이 자리 깨게 되면 확 무너지는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어도 추세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든 뭐 이렇게 나는 HML 중장기로 들어갈까요? 이러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역시나 바닥권이 아니죠. 이렇게 대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식겨선을 깨고 있는 추세가 약간 무너진 모습이에요. 주봉에서도 엄연히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이 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켜줄 자리 지켜주거나 5선 돌파해주면 다시 한번 힘내서 돌아나갈 수는 있어요. 단 깨지 않을 자리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HM을 투자한다면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추세가 더 무너져서 심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염에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그래. 당연하죠. 지금 우리만 해도 제가 어제 알려드렸나요? 우리 동네도 잠깐 정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폭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좀 신경 쓰고 모니터링 하고 있죠, 관계자들이. 그런데도 아마 차상 최대 지금 그 전력 수요, 전력 예비율이 자꾸 작년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원전주나 사실은 전기, 전설 이쪽 영향을 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전기주들이 그렇게 핫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원전 관련해서 좀 올라가긴 하는데 실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건 세명전기 빼고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원전주나 이런 친구들이 오늘 한 박자 쉬어갔고 전기주들도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다. 이제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뭐 크게 밀리거나 뭐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 휴대폰 배터리처럼 배터리도 그저 수명이 있고 폐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한 폐배터리 재활용이 역시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진단키트 좀 강하죠. 제가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바로 전 영상에 올라왔을 거예요. 5시 45분인가? 제가 올려놨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드렸고, 이거죠. BA5, 여기 이제 코로나19 재유행 경고 등 이 얘기인데, 유럽에서, 특히 관광지가 많은 유럽에서부터 자꾸 좀 이렇게 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가 전 영상에 올려놨어요. 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바이오니아가 상한가를 갖고, 미코바이오메드도 많이 올랐죠. 당연히 깨지 않아야 될 때, 주식은 이런 거죠. 오늘 HLB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당연한 거죠. 제가 20주선을 돌파해줬을 때 주식이 중요하게 뚫어주고 안착하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HB 그룹들이 그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면서 크게 급등했고, 미코바이오메드도 당연히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더 밀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냐면, 항상 주식은 공부하고 사는 거라 했죠. 자, 이슈를 알죠.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아는데, 나는 주식 어디서 사야 될까? 깨지 않을 자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그냥 매도하면 그만이에요. 단지 이등평균선이라는 게 항상 알려드렸듯이 항상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식은 뭐 떨어지고 올라가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얼마 갈지도 모르고, 미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꿀점 맞추듯이 맞추는 게 아니고 대형 영역이죠. 어느 자리를 깨면 나는 매수를 할 거고, 아니 깨지 않으면 매수를 할 거고, 그럼 난 손절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 누구도 지수의 상단 하단을 맞출 수 없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맞출 수 없어요. 어떻게 어디를 가면 나는 어느 자리를 깨면 이렇게 손절하겠다. 어느 자리를 가면 난 익절하겠다. 이게 본인만의 계획을 갖고 하는 거죠. 오늘 모나리자가 급등했는데 결국 애국주가 급등했다는 얘기죠. 이제 아베의 그런 사건으로 해서. 오늘 뛸지 안 뛸지 누가 맞죠, 그죠? 단지 모나리자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갈 건데 오늘 좀 더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또 하나가 모나리는 자체적으로 매각 이슈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 생각이에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나리자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주식이 어느 정도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모나리자는 역대적으로 저점이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인데, 꼭 이런 자리들이 오면 어떤 이슈로 마스크를 엮어서 올라가든 뭘로 엮어서 올라가든 잘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꼭 오늘 아베 총리의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믿고 참고 기다렸으니 지금 더 올라갈 거고, 아직도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물론 꼬리 달고 떨어지긴 했지만 누군가는 또 여기서 사서 단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떴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또한 그런 이슈로 떴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잠깐 떴다 말 친구가 아니라, 주식의 위치가 낮으면 가장 간단한 원리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어떤 뉴스, 어떤 모든 건 다 참조참고사항이지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후수 때문에 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모나리자 현재 주가의 차이는 많이 낮다. 그리고 주봉의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오두선의 가격이 3,400원이거든요. 그 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나 21선만 깨지 않으면 꼭 아베 총리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시간이 좀 밀렸네요. 그죠? 모나미도 마찬가지죠. 모나미도 이제 애국주로다가 오늘 많이 올라갔죠. 원래 애국주 대표적으로 모나미예요. 근데 모나미는 원래 화장품 사업에도 뛰어들었었고, 모나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로 올라가든, 이런 이슈로 올라가든, 저런 이슈로 올라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 정도 가격대는 주가가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면서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주식을 싸게 샀겠죠. 그죠?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특히 주식은 왼쪽 선에 사야죠. 왼쪽 선에 사든가 바닥에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동 매매에서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바닥에서만 사놓으면 수익이 나요. 저런 이슈로 올라갔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모나미가 조정이 들어왔다 판단하죠.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또 뛰는 거예요. 그럼 저런 이슈로 뛰든 뭘로 뛰든. 근데 항상 주식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테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일이 커져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모나리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베 전 총리 저런 걸로 인해서 애국주로 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매각 얘기가 나오고 조금 지나니까 코로나 제약서 마스크 얘기가 나오고 즉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주식을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알려드렸죠. 모든 주식은 물론 바닥은 누구도 못 맞춰요. 그렇지만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떨어져. 자, 우리가 주가가 옆으로 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폭이 있거든요. 요게 시장 안 좋을 땐 바닥에서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 세력들은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싸게만 사놓으면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뇌동매매하거나 우측산에 샀을 때가 문제고 우측산도 단기 반등을 하기 때문에 반등폭 조금 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자리는 중장기가 아니고 이런 자리가 중장기라는 얘기죠. 그죠? 요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박성훈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주식의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오늘 모나미나 모나리자 이런 친구들이 애국주로 뛰었든 뭘로 뛰었든 어쨌든 간에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원체 그동안 주식이 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만이고 또 크라운에테나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도 크라운에테 홀딩스나 크라운제과도 다 애국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 크라운제과 뉴스가 나왔대요. 뭐라고 떴냐면 설비투자기가 좀 있어요. 이따 알려드릴 건데 식품주 쪽에 아마 있지 이 친구가. 자, 보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있어요. 보시게 되면 695억 규모의 아산 신공장 신설 투자한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죠. 그죠? 좋은 얘기인데 크라운제과도 하필이면 이때 애국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떠 올라가면 저것 때문에 떠 올라갔는지 신설 투자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즉 해도 넘어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상승장과 하락장은 엄연히 틀리긴 한데 어제 알려드렸죠.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A라는 종목이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900P에서 400P까지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큼 떨어졌다. 종목은 멀쩡하고 재무도 튼튼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런 게 전기차 관련주다. 그러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그냥 증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친구들은 제자리 오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도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반등해 주는 것도 이러한 종목들이 밑에서 착착 반등해 주는 건데 모나리자나 모나미나 크라운제가나 크라운테올리스나 다 월급 대바닥에 있어요. 애국주라 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너무 밀려 있는 거예요. 주가에 비해서 너무 싸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잘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름 좀 해봅니다.